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3학년도 숙지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2일대의 확률 구해달라. 2일대의 확률이니까 A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확률의 총합이 1이 돼야 되는 성질이 있는 거죠. 10분의 이렇게 처리해주면 1에다가 2분의 1은 10분의 5가 되겠고 5분의 1은 10분의 2 되겠고 더하기 A 한 결과가 1이 돼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A 값은 1 빼기 10분의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가요? 6에다가 8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럼 이제 10분의 2에 해당하는 거니까 5분의 1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산확률 분포표 어떻게 좀 볼 수 있느냐, 확률이 총합이 1 되는 표에 주어진 정보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가는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평균 표준편자가 주어져 있습니다. 변수 변환이 좀 되어 있는데요. 변수 변환된 것을 분산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바리언스 4분의 1 x 플러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건 뭐 여기 x 합비 계수의 제곱해서 16분의 1 바리언스 x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16분의 1에다가 표준 편차가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분산은 뭐 16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곱하기 해서 정답은 1입니다 라고 풀이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분산됐을 때 변수 변환하게 되면 계수에 뭐 제곱된다는 사실들 기억해 가면서 학습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10개의 제비 중 5개의 당첨 제비가 있습니다. 꽤 많군요. 이 중에서 3개의 제비를 뽑았는데 오이쿠 모두 다 당첨된다고요? 알겠습니다. 10개 중에서 3개를 뽑았다. 이때 당첨 제비가 5개 있으니까 5개에서 3개를 뽑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5, 4, 3, 그 다음에 10, 9, 8 해서 계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5, 4, 20이니까 10 소거하고 여기도 4점 남으면 되겠나요? 또 이렇게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12분의 1입니다 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나누기 3팩터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좀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분자분 뭐 똑같은 거니까 19, 8, 5, 4, 3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조합을 이용한 확률 계산해 달라라는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한 12개의 제품 중 8개의 제품만이 합격인가 봅니다. 이 중에서 2개를 좀 골랐는데요. 적어도 1개가 합격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개를 골랐는데 적어도 1개, 1개, 2개가 합격품이 되는 경우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여사건을 좀 이용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에서 전체는 이제 뭐 12개에서 좀 2개를 골라내는 건데 적어도 1개가 합격품이다. 반대는 이제 모두 불합격품 되는 거죠. 합격품이 8개 있으니까 불합격품은 4개가 되겠고 이 중에서 2개를 골라간다. 이렇게 해서 여사건 형태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효율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1 빼기 12, 11 여기는 4,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약분해서 처리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1 빼기 11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11분의 10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1번 정답 되가는 내용. 문제 자체 적어도란 이런 표현되어 있을 때 여사건을 이용합니다 라는 사실들 기억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x의 확률 빌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1부터 2까지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주어진 뭐 그래프를 좀 살짝 좀 그려보면 0 집어넣으면 3k가 되겠고 3 대입해주면 또 0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식이 되어 있는데 연속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부분들이 곧 확률이라는 사실이 제일 중요한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수 자체가 0부터 3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제 전체 넓이 자체가 2분의 1 3 곱하기 3k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확률의 총합이니까 1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제 k 값이 9분의 2입니다 라고 해서 k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2까지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1부터 2 이렇게 표시해서 요 또 확률을 좀 구해가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럼 뭐 사다리 넓이, 사다리꼴 넓이 형태로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1을 대입해주게 되면 문제에서 2k가 되겠고 2를 대입해주면 k가 되겠고 높이가 1이니까요. 이렇게 된 결과가 p x 값이 1부터 2까지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2분의 3k 이렇게 처리되는데 2분의 3 곱하기 9분의 2 처리해주면 되겠죠. 3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계산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연속 확률에서는 넓이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확률이라는 사실들 이런 거 좀 기억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각 면에 1, 2, 2, 어이구, 이거 2개, 3이 3개네요. 수가 적혀져 있는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상금 100배를 해서 상금을 받는다고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150보다 큰 확률 이렇게 되는데 나오는 눈이 자체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인데 그거 100배니까 100, 200, 300 이런 식으로 상금을 좀 받는다라고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물론 저 확률로 따지면 6분의 1개, 2개, 3개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근데 150보다 큰 확률이면은 200, 300의 확률이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뭐 간단하게 확률은 6분의 5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100배라는 표현돼 있어가지고 살짝 낯설 수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뭐 특별하게 어려운 항목이 아니니까 조금만 글 읽기에 집중해 가면 뭐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변수까지도 뭐 다 주어져 있는 거죠. 기대값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를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변수가 1, 2, 3이 되겠고 이때 이제 확률들을 좀 계산해 보게 되면 6분의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합은 뭐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기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확률 변수고 확률 좀 곱하기 열심히 좀 해야 되는데 그럼 6분의 1, 4 9 이런 형태로 해서 6분의 14 약분하게 되면 뭐 3분의 7입니다라고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표 만들어가는 과정 뭐 질량 함수가 좀 나와 있으니까요. 뭐 가볍게 좀 만들면 되겠고 그 다음에 평균 어떻게 계산하느냐 학습이 되어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이제 뭐 일단 뭐 k 값이 있으니까 확률의 총합을 좀 구해야 되겠죠. k분의 1, 2, 3, 4 모두 더하게 해주면 k분의 10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확률이 돼야 되는 거니까 k값은 10입니다 라고 금방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뭐 기대값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됐다면 이제 10분의 해서 또 이제 변수하고 좀 곱하게 해야 되니까 1, 4, 9, 1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0분의 20에 30 이렇게 처리돼서 기대값이 3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변수 변환이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2배의 expectation x 플러스 이렇게 처리돼가는 내용 구해가야 되겠습니다. 변수 변환을 좀 살짝 한번 해야 되죠. 그럼 3이라고 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5입니다라고 풀이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변수 변환 자체가 큰 무리가 없겠고 그다음 표에서 확률의 총합이 1입니다라고 해서 K값을 구해가는 절차 큰 무리가 없고 역시 평균 구해가는 부분들 학습이 돼 있고 그러면 뭐 그리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뭐 이항분포라고 다 가르쳐줬으니까 평균 가르쳐주고 분산 가르쳐줬는데 일단 이항분포에서 기대값은 np 이렇게 구해가는 거겠고 분산은 npq 이렇게 좀 구해가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뭐 이 부분들이 10에다가 이게 5 이렇게 됐으니까 10q 이 부분들이 5 돼서 q 값이 5란 이야기는 p 값이 또 어이구 5라니요 깜짝입니다. 2분의 이렇게 처리됐다는 얘기는 P값도 이제 2분의 1입니다. 라는 이야기 알 수가 있겠습니다. 2분의 1 돼 있으니까 뭐 N은 자연스럽게 20 이렇게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때 이제 N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N 더하기 12P 이렇게 처리되는데 20에다가 P값이 2분의 1인데 거기다가 또 11을 곱하겠으니까 6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 26입니다. 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확실하게 이제 이항분포 밝혀져 있으니까 이항분포에서 평균, 분산 어떻게 구해가는지 이 학습 내용이 되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어느 회사는 두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각각 제품 40%, 60% 생산하는데 제품이 또 불량률이 5%, 3%라고 합니다. 골랐는데 고른 한 개가 불량품이었을 때 전제 조건이 깔린 거죠. 불량품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 그 공장이 그게 이제 A 제품이다. 조건부 확률이 나온 거죠. 조건부 확률 이렇게 이제 각각 전체 불량품이 이제 얼마나 나오느냐 그 중에서 A 공장 이렇게 좀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A 공장이 되려면 전체 제품 중에 40%니까 40% 10분의 4 그때 이제 제품의 5%가 100분의 5만큼 이게 이제 불량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10분의 6 처리해 주겠고 3%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3 이만큼이 불량품이 되겠습니다. A공장, B공장 합쳐서 전체 불량품 이렇게 되겠고, 불량품이었다는 전제 조건이 깔렸으니까 이게 이제 불량품일 확률, 그 중에서 이제 A공장 10분의 4 곱하기 100분의 5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분모를 제가 전부 다 소거하고 분자 부분만 이제 열심히 좀 잘 살펴보면 되겠죠. 4 곱하기 5 더하기 6 곱하기 3 4 곱하기 5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뭐 전체 좀 2를 좀 살짝 이렇게 좀 이 약분해 가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10에다가 그러면 여기 3, 3, 9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10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19분의 10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는 내용. 큰 흐름틀 불량품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A 공장 이렇게 됐으니까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 자체를 정확히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큰 틀에서 이제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지 내용 정리가 되니까 조금은 좀 여유 있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어느 비행기에는 남자 400명, 여자 200명이 탔고요. 600명에게 점심 식사를 두 메뉴 중 한 메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거 느낌상 정리해야 되는 거죠. A 메뉴, B 메뉴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야 되는 내용 같습니다. 남자 승객 400명, 여자 승객 200명이 타고 있고요. 60%와 40%가 A 메뉴를 선택했다. 400명 중에 이제 60%죠. 6, 4, 20, 240명이 선택했고 여자는 40%, 80명이 A면을 선택하였습니다. A면을 선택했다. A면을 선택했다는 전제 조건이 깔린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둘을 좀 합하면 되는 거니까 320명이 되겠죠. 320명 중에서 여자 승객이다. 80명이다. 이렇게 점 처리해 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죠? 그럼 뭐 약분하면 4831인가요? 4분의 1입니다라고 풀이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제 내용들을 이제 깔끔하게 좀 정리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남자 400명 중에서 240명, 여자 200명 중에서 80명 이렇게. 그럼 문제 또 정확히 또 잘 읽어야죠. A 메뉴를 선택했다는 전제 조건 깔려 있고, 그때 이제 여자 승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648에 던졌습니다. 5 이상의 눈이 나올 횟수가 어이쿠 다음과 같은 것을 표로 구해달라. 뭐 주사위를 던지고 똑같은 걸 뭐 반복하니까 이항분포가 되는 거죠. 648회 이렇게 처리되겠고 5 이상이면 5,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분의 1 이런 형태로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다면 이건 뭐 정규분포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326, 31은 3, 36, 18 이렇게 처리되겠고 216에다가 또 3분의 2를 또 곱하게 되니까 37이 21에다가 2 이렇게 처리되겠고 또 2를 좀 곱하게 해주면 12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정규분포로 따라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략 좀 정리해 보게 되면 216번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204번부터 220 8회 이하 이렇게 요 확률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뭐 변수로 따져보게 되면 뭐 204 이상 228 이하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표준화 과정이 좀 필요한데요. 우리가 좀 Z를 좀 이렇게 고쳐가야 되는데 12분의 해서 이제 228에서 216을 빼게 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됐습니까? 12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216에서 204를 또 빼면 마이너스 12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가는 거니까 표준화 Z값이 1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돼서 이제 대칭 구조 모양으로 좀 돼 있으니까 우리가 좀 1에 해당하는 값 0.34 13 구해가지고 2배 주면 되겠죠. 그러면 6826 해서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한다 이렇게 독립시행이죠.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항분포에서 가면 되겠고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게 되면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 라고 해서 정규분포로 고쳐서 풀어가는 절차. 일련의 이런 흐름을 좀 기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풀이 연결시켜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숙지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AB 두 팀이 축구 시합을 해서 한 팀이 먼저 3경기를 이기거나 연속해서 2경기를 이기면 승리하기로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팀이 이길 확률 나와 있고요. B팀이 이길 확률, A팀이 좀 잘하는 팀인가 보죠. 첫 번째 경기 역시 A팀이 이겼군요. 이때 A팀이 승리할 확률을 좀 구해달라고 나와 있습니다. A팀이 이미 1승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다음 게임에서 승리를 해버리면 연속해서 2번 승리니까 A팀이 승리가 되겠습니다. 뭐 3분의 2 확률 이렇게 좀 구해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졌는데 그다음에 또 다시 이겨야 되겠죠. 두 번 연속 지면 안 되는 거니까. 이기고 이렇게 잘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 확률 계산하려면 3분의 1에다가 3분의 2에 제곱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진 다음에 이기고 그다음에 또 지고 또 이기고 이러니까 결과가 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3분의 1의 제곱 3분의 2의 제곱이라는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81분의로 통분해서 계산하는 게 좋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되는가요? 27에 54 계산해 주면 되겠고 여기는 4에다가 3 곱하기도 10 이렇게 가면 되겠죠. 여기는 좀 4입니다 라고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81분에 그럼 여기가 얼마인가요? 60에다가 어이구 그다음에 70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70입니다 라고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81이 3의 인수니까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때 P 더하기 Q를 해달라 그러면 151입니다 라고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문제에서 언제 이기는지가 참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들 세 경기 3승을 하거나 연속해서 또 두 번 이기거나 이런 부분들 연속해서 두 번 이긴다 이런 부분들 또 3승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내용들 좀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 가면서 풀이 실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문제에 주어진 조건 정확하게 읽고 문제에 적용해 가는 그런 연습들 충분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학교 학생들은 등교 시간이 평균 편차인 정규표를 따른다고 합니다. 23분 이상 학생들 23분인 학생들이 과연 얼마가 되는지 조사해야 되겠군요. 되겠습니까? 정규분포 20.3 이렇게 처리되는데 23분 이상인 학생들 이렇게 이런 거 계산해야 되는 거죠. x가 23 이상의 확률들을 구해갈라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가면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가 5니까 5분의 23에서 20.3을 좀 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2.7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그럼 요게 z값이 10분의니까 2배 중에 0.54가 되겠군요. 54 이렇게 클 확률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주어져 있군요. 알겠습니다. 0.54까지 확률이 0.21 돼 있으니까 이 부분들의 확률은 0.29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학생들의 65%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0.29에 또 0.6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미만이면은 또 이거 반대니까 0.71이 되는 거예요. 7 학생들의 25% 그러면 또 0.25 이렇게 학생들이 또 버스를 이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고요. 한 명한테 버스를 이용할 확률들 지금 이렇게 곱하기 게 버스 이용 확률이죠. 요 확률들을 열심히 좀 계산해 달라 이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와 이제부터 산수 잘하면 되는 건가요? 이거 뭐 계산해야 되죠. 5, 9, 45 됐고 2, 5, 10이니까 14 이렇게 처리되면 6, 9, 54 2, 6, 12에다가 10에 17 이렇게 처리해서 1, 8, 8, 5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또 5에다가 그 다음에는 5, 7, 35 계산해주면 되겠고 1, 4, 2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가요? 그럼 이제 1, 7, 1775 이렇게 계산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0에다가 그럼 6 하나 또 올라가서 6 되고 그럼 3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0.366 이렇게 되는가요? 됐습니까? 해서 계산해 가는 내용 1번이 정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연산 자체가 조금 신경 쓰는데요. 문제 자체에서도 평균 가르쳐 줬을 때 23분 이상 이렇게 해서 그 확률들을 좀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고 다행히 좀 값이 나와 있으니까 구하면 되겠고요. 그 학생들의 65% 23분 또 미만인 학생들의 또 25% 이렇게 버스를 타고 나오는 확률들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연산이 좀 살짝 좀 복잡해졌으니까 꼼꼼하게 좀 연산 실수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침착하게 대응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세 개의 동전 ABC 앞면과 뒷면에 적힌 수가 다음과 같습니다.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반복을 했는데요. 세 면에 적힌 수의 합이 8보다 큰 횟수를 확률 별수 X라고 하겠습니다. 다운님 차림은 알겠습니다. 분산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일단 이항분포가 되는 거죠. 시행횟수를 충분히 많이 한 그런 내용이니까. 그죠? 144회나 좀 시행을 했고요. 일단은 그렇다면은
문제에서 좀 8보다 클 확률을 이렇게 구하라는데 8보다 일단 작은 걸 좀 구해볼까요? 그러면 동전에서 1, 2, 3 이렇게,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B 동전이 뒷면 나와서 1, 4, 3 이렇게 처리되더라도 요게 이제 뭐 5에다가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8보다 클 확률이 아니라 8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앞면에 2 나오고 그 다음에 2, 2, 4, 3 이렇게 좀 되는 거군요. 이런 형태로 좀 나오게 되면 되는 거니까 세 가지가 되겠죠. 동전 3개 던졌으니까 총 전체 8가지인데 8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들이 3가지 되는 거니까 8보다 클 확률 변수라고 했으니까 8분의 5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이제 문제에서 분산을 구해달라, EX 이런 걸 구해달라는 이야기는 4배의 바리안스 X 속에 처리해주면 되겠고, 4 곱하기 144는 12,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8분의 5 곱하기 8분의 3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분하면서 여기가 약분되면서 3 나오면 되죠. 그 다음에 2 남고 또 약분되면서 3 남고 2 남고 또 약분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3, 3, 5, 3 이렇게 나온 건가요? 그러면 45에다가 3 이렇게 처해 주는 거니까 135에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5번이 좀 바른 답이 되가는 내용. 자, 문제 자체가 뭐 동전을 재놓게 144번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항분포 시행해서 좀 알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8보다 큰 걸 구해가는 것보다는 주어진 부분에서 뭐 큰 숫자가 있는 거 보니까 8보다 작은 거를 즉 작거나 같은 걸 구해가는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작은 숫자 나오는 경우들 해서 조사해서 확률을 구해가면 뭐 큰 흐름 틀에서 이항분포의 이제 확률 자체를 좀 알아서 그 다음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되죠? 확실히 뭐 확률 구해가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뭐 계산을 하게 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확률별수 X는 평균 표준편차 12, 6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확률별수 Y는 평균 M 표준편차 시그마인 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두 확률별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가 나와 있죠. 이런 부분들을 살짝 좀 개념 정리를 좀 해보면요. 평균이 12 이렇게 되는데 12부터 17까지 확률 좀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이제 Y가 이제 잘 모르는 부분들인데 대략 좀 그럼 보게 되면 M 이렇게 돼 있을 때 12보다 작을 확률 이런 형태로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확률의 총합이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이 부분 이렇게 좀 채워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표준화 시켰을 때 Z값이 좀 이제 음수가 되겠고 한쪽 양수가 될 텐데 절대값이 같은 그런 형태가 돼야 된다라는 뜻이 담겨 있겠습니다. 이 부분 좀 이제 살펴보게 되면 뭐 17에 해당하는 거니까 표준편차가 6 됐으니까 6분의 17에서 12를 빼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5가 되는가요? 5 이렇게 돼서 나오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뭐 시그마 분의 이렇게 해서 12-m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 이 부분들 계산 결과니까 뭐 더하기지만 0입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값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 이제 다음 값을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거쳐서 이렇게 좀 표시가면 되겠습니다. 시그마 분의 처리해주면 되겠고 12-m 더하기 3분의 1 시그마 이렇게 좀 써놓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이거하고 이제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 마이너스 6분의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약분해서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6분의 2가 되가는 거니까 Z값이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됐습니까? 6분의 3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0.1915 이거 관련이 있는데 그거보다 좀 작은 확률이니까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0.5에서 0.1915를 좀 빼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8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번 정답 이렇게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맨 처음에 뜻밖해가는 과정, 확률 합이 2분의 1로 이렇게 된 부분들 뜻밖해가는 과정, 표준화 시켰을 때의 Z값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이런 경우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 문제 풀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 뜻밖해가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두 이산 확률 변수 x, y가 같은 값이 1부터 5이고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 갑니다. 변수 x는 뭐 다 주어져 있죠. 그러면 뭐 이거 양쪽 다 대충 구조인데요. 조심해야 되는데 2a 더하기 2b 더하기 c 해주면
1 이렇게 처리돼서 확률의 총합 1입니다 라는 거 되어 있고요. 그다음 평균도 좀 구해 볼까요? 평균 이렇게 좀 구하게 되게 되면 아이고 A 들어간 게 여기 어이구 곱하기 하니까 6A 이렇게 동시에 쓰겠는데요. 그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또 6B 이렇게 되겠네. 6B 그다음에 3C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게 뭐 기대값 이렇게 되면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제곱의 평균도 뭐 미리 구해 놓을까요? 제곱의 평균 해주면 1, 5, 26A 되겠고 그다음에 4하고 16 그러면 20B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9C 이런 형태가 뭐 제곱의 평균이 되는군요. 됐습니까? 어쨌든 풀 준비가 좀 거의 끝난 거가 아니라 조금 더 해주면 되겠는데요. 요거 좀 3배 된 거죠. 요거 좀 3 이렇게 쳐야 되는데요. 그러면 뭐 이제 뭐 분산도 거의 다 구한 그런 형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y는 질량 함수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위에 거 부분에다가 이제 전부 다 절반으로 되겠고 그 다음에 또 10분의 1 좀 더하게 되는 이런 형태다. 알겠습니다. 이거다 굳이 만든다면 2분의 1 a 플러스 10분의 1 이런 형태가 좀 된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y라는 부분들 변수 만들면 y의 확률은 이런 형태가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이제 어이구 분산을 좀 구해가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뭐 바리안스 x도 미리 좀 이제 다 구해 놓을까요? 뭐 다 거의 다 됐으니까 26a 더하기 20b 더하기 9c 이렇게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빼기 9 이런 부분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또 차분하게 이제 y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뭐 평균부터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평균부터 좀 조사하게 되면 expectation y 이렇게 구하게 되면 변수가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좀 곱하기 해야 되는데 그럼 2분의 1 해주고 곱하기 좀 가면 되는 거죠. 근데 a하고 어이구 그럼 뭐 이건 뭐 똑같이 6a가 되는 거죠. 6a 그 다음에는 또 확률만 좀 절반돼 가면 되는 거니까 6b 그 다음에 3c 이런 형태 그 다음에 뭐 10분의 1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10분에다가 뭐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전부 다 더하기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요 계산은 위에 좀 3 나왔으니까 2분의 3에다가 10분의 15도 2분의 3이죠. 그럼 평균은 역시 똑같이 3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는 y 제곱 이것도 열심히 구해야 되는 건가요? 대신 이제 확률이 이제 곱하기 하는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좀 곱하기 좀 해가면 되는 내용이니까 여기 뭐 똑같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26a 더하기 20b 더하기 뭐 9c 이렇게 쳐야 되겠고 대신 10분의 여기가 또 각각 숫자를 또 제곱해서 더하게 해야 되잖아요. 6분의 5에 6에다가 11 시그마 k제곱 이런 형태 이용하면 되겠죠.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이건 또 약분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 2가 되겠고 6은 약분되고 2가 되겠고 여기는 그러면 그냥 2분의 11이죠. 여기가 이제 2분의 11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리언스 y를 좀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에 26a 더하기 20b 더하기 9c 더하기 2분의 11 빼기 평균이었으니까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이 부분들은 이제 분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죠? 위에 좀 이미 이렇게 좀 계산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2분의 1 돼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2분의 1 이렇게 처리하면 n값이 뭐 2분의 1 돼야 되겠죠? 그러면 주어진 식에 2분의 1을 처리해주면 어떻게 되는가요? 2분의 1에다가 226a 더하기 20b 더하기 9c 있겠고 마이너스 2분의 9 요게 이제 2분의 1 바리안스 x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요 부분들을 계산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9였으니까 더하기 1을 좀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래야 2분의 7을 만들어가는 거죠. 됐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 부분들은 2분의 1 바리안스 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계산해 가서 mn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데 또 더하기 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정답 2분의 3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아이쿠 이건 좀 연산이 좀 한참 길어지는데요. 문자가 있지만 주어진 식에서 확률 분포표가 나왔으니까 뭐 확률의 총합에서 그 다음에 평균에서 그럼 제곱 평균 거쳐서 분산 구해가는 그런 절차들 이해하고 있는지 이렇게 뭐 확률 질량 함수가 좀 살짝 바뀌어져 있지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뭐 평균 구해가는 과정 큰 무리가 없는 거죠.
뒤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들. 뭐 제곱 평균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바뀐 형태에 대해서 평균, 그 다음에 제곱 평균 거쳐서 분산 구해가는 과정을 좀 정확하게 학습하면 연산이 조금 복잡하지만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8번 시작합니다. 평균이 m,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을 따르는 평균변수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m과 시그마는 모두 자연수이고 곱은 60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률 좀 주어져 있고요. 최소일 때 자연수고 60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또 최소라고 되어 있네요. 최소일 때 다음 값의 확률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와 있는 확률 부분부터 좀 처리를 좀 해가야 되겠죠. 표준화 과정을 좀 이제 거쳐가면 되는데 시그마 분의 주어진 값에서 또 m을 빼야 되니까 m 플러스 2분의 시그마 처리해주면 되겠고, 시그마 분의 주어진 값에서 m 값을 빼니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분자에 있는 부분들이 값이 같으면서 이제 부가 반대인 거죠. 근데 이게 0.9544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2배 해서 9544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뭐 477인가요? 뭐 2 이런 형태. 그러면 시그마 분의 m 더하기 2분의 1 이 부분들이 2입니다 라고 해서 시그마 분의 m 값이 2분의 3 이렇게 좀 처리해서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m 대 시그마의 비가 3 대 2다 이런 얘기인데 600이 되려면 30, 20 30, 20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요게 이제 뭐 600이 되는 거잖아요. 크다라고 돼 있고 최소니까 아이고 요건 이제 그러면 이제 33, 22 이런 형태가 되어 있군요. 해서 요 값을 좀 가르쳐 줬습니다. 됐습니까? 와, 이거 좀 표현을 좀 독특하게 좀 가르쳐 줬네요. 600보다 큰데 또 최소가 된다. 그래서 m하고 시그마를 이렇게 b 형태에서 좀 구해가야 되는 부분들, 이게 이 문제의 좀 재미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종 풀어야 될 것은 이렇게 44부터 66까지 이런 부분인데, 역시 또 표준화 과정 거쳐서 열심히 풀어가면 되겠죠. 표준 편차가 22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66에서 33 빼면은 여기 33이 되는가요? 여기는 그러면은 11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죠? 이렇게 처리되면은 z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2분의 3에다가 여기는 2분의 1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2분의 3에 해당하는 부분들,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렇게 돼 있으니까 4, 3, 3, 2에서 1, 9, 1, 5를 좀 빼면 답이 되가는 거죠. 해서 풀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7이 되겠고 1이 되겠고 여기는 4가 되는가요? 0.2417 2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 되셨습니까? 자, 뭐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면 맨 처음에 나 조건 부분들이 이게 좀 문자가 돼 있어서 좀 당황스럽게 만들어 가는데 표준화 과정 거쳐가게 되면 이게 부호가 좀 반대되는 이런 형태로 좀 얻어집니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뭐 이렇게 표를 보고 이제 2라는 부분들, z값이 2라는 사실을 좀 밝혀내는 부분이 되겠고, 이게 또 이제 b 형태로 나와서 문제 주어진 부분들, 자연수의 600보다 크면서 최소인 이런 경우에서 이렇게 좀 약간 찾기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독특한 거니까 이런 내용들 좀 꼼꼼하게 좀 챙겨가지고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각 면에 1, 2, 3, 4 하나씩 적혀진 정사면체 모양의 주사위가 있습니다. n번을 탁 던진다. 이 보다 큰 나올 확률을 현변수 x라고 하겠다. 뭐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니까 이항분포가 되겠고 n번 시행되는 거죠.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 2, 3,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4분의 3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좀 내용을 좀 정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뭐 분산이 10이라고 했는데요. n 곱하기 분산을 좀 이렇게 구해가는 것은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이런 부분들이 10입니다 라고 처리된 거니까 n 값은 그럼 뭐 4의 세제곱인 64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또 그럼 기대값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64에다가 4분의 3 곱하기 해주니까 16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되니까 48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n 값도 나왔고 기대값도 나왔는데 뭐 두 값을 좀 더하게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좀 더하게 해서 100에다가 112가 되는 거예요. 해서 정답 112입니다 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성질 이해되셨죠? 자,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n번 던진다,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항분포 해서 정리해가는 과정. 그 다음에는 뭐 1보다 큰 수라는 건 2, 3, 4 이렇게 되니까 확률 뭐 이렇게 정리해가는 무리가 없겠고, 이항분포에서 분산구해가는 절차, 공식 형태로 되는 부분들 학습되어 있으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논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이상한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현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과 분산이 같다.
이때 이제 뭐 제곱 평균을 구하라 이런 얘기라면 연산을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뭐 평균을 좀 구하게 되게 되면 이걸 뭐 10분의 4로 고쳐서 열심히 곱하게 해주면 되겠죠. 10분의 4 플러스 a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을 구하게 되면 10분의 역시 4에다가 a 제곱으로 바뀌겠군요. 그 다음에는 뭐 분산이 되겠죠. 분산을 구하게 되면 분산이 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좀 몇 개 빼주면 되는 거니까 뭐 10분의 4 플러스 a 제곱에서 10분의 4 플러스 a의 제곱을 좀 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결과가 같아진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써보면 되죠. 이제 10분의 4 플러스 a 부분하고 여긴 10분의 4 플러스 a 제곱에다가 여긴 100분의가 되는 거죠. a 제곱 8a 플러스 16 이런 형태로 해서 식을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10배를 해주면 되는 거죠. 40, 10a 40, 10a 제곱 빼기 a 제곱 8a 플러스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가요? 40 소거되고 9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8a에다가 마이너스 16은 제로입니다 라고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3, 3에 2, 8, 16이 될까요? 6에다가 24 이렇게 처리되면 되니까 24에서 빼면은 18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a 값이 뭐 3분의 8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때 이제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 이런 얘기면 제곱의 평균이 이런 부분이죠. 제곱의 평균을 구하게 되면 10분의 4 더하기 a 제곱이니까 9분의 64 이렇게 쳐주면 되는가요? 됐습니까? 10분의 그럼 이제 9분의 또 분모로 내려오면 되겠고 여기가 36이죠. 그럼 100이 되겠는데요. 아하하 알겠습니다. 약분 하나 처리되니까 9분의 10입니다 라고 해서 깔끔하게 연산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부분에 이제 문자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평균하고 분산 사이의 그 관계식 이런 부분들이 연산을 통해서 좀 해결해 가야 되는 그런 문제 스타일이니까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해 가면서 연산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1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숙지고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온 눈에 따라서 수직선 위에 있는 점 P를 다음과 같이 이동시킵니다. 6의 약수 1, 2, 3, 6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3분의 2죠. 3분의 2 확률로는 1만큼 플러스 1만큼 이동을 시키는 거겠고 그 다음에 아니면 3분의 1 확률이면은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의미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그럼 내용 대충 이렇게 정리되면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5 위치에 있었는데 이런 것을 450번이 반복했네요. 150 이상일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몇 번 나왔느냐가 중요한 건데 일단은 뭐 나온 횟수를 x라고 처리해주면 그때 이제 플러스 1만큼 이동하겠고 그러면 450 마이너스 x 이때는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맨 처음 좌표가 5부터 시작했으니까 플러스 5 이렇게 한 위치 이 부분들이 이제 190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2x 그러면은 요게 이항시키면은 450에다가 플러스 190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500, 600, 43, 35가 되는가요? 635? 해서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x라는 것이 3, 1, 7,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런 흐름들, 뭐 이런 부분들 열심히 이제 반복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항분포를 따라가는 거죠. 450 되겠고 나오는 횟수 x라는 것은 확률 자체가 3분의 2 확률이니까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150에 2배에서 300 처리가 되겠고 300에다가 또 3분의 9 100이니까 10제곱 이런 형태를 따라가는 거죠. 이런 정규분포를 따라가는데 이때 이제 x 값이 317.5보다 큰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가면 되죠. z값으로 좀 고쳐가지고 10분에 처리해주면 되겠고 317.5에서 300을 빼니까 17.5 이렇게 처리돼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z값은 그러면 1.75 이상일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 이제 1.75가 주어져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0.5에서 0.4599 4599를 좀 빼서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0.0401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되겠죠? 계산해가면 되는 내용.
문제 주어진 부분들에서 이제 맨 처음에 190 이상 나온다는 것이 도대체 이제 몇 번을 나와야 되느냐. 이거 좀 정리해가는 과정이죠. 이거 이제 좌표 부분들 X번 나왔다고 했을 때 플러스 1,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마이너스 1, 게다가 또 맨 처음 좌표, 이런 부분들 좀 특이하죠. 이게 이제 190 이상이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과연 몇 번 나와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플레이 또 키포인트가 돼가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 좀 정리해가는 그런 과정, 요런 수식으로 정리해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 좀 집중해가지고 학습을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21번 숙지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 정확하게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에 부분에도 우리가 학습을 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 유형들이 있었으니까 이번 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숙지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락헌이었습니다.